민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골치 아파하고 결론은 생활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게 입니다. 김경래 OK시골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원주택 사겠다 결심했다 그러면 뭐부터 좀 알아봐야 되나요? A to G. 가장 쉬운 방법은 지어놓은 집을 사면 돼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방법이 토지가 대지인 것을, 지목이 대지인 것을 사서 거기에 건축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고 내 마음에 맞게 집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지들이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마을 한가운데 있다든가 꺼져 있다든가 경관이 별로라든가 경관이 좋은 대지 같은 경우는 또 뭐 주인이 있고 그래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지가 아니고 농지,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나 산지, 지목으로 갔을 때 임야 같은 거,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고 산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이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서 이게 이제 허가를 받는 이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저 땅, 저 산에 걸쳐있는, 언덕에 걸쳐있는 저 자리가 너무 좋은데 이게 대지가 아니네. 멋모로 샀는데 이걸 여기다 이제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건가요? 농지는 집터로 만들 때 농지 본래 농지 목적이 아닌 집터라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게 필요하고 산지 같은 경우는 집을 질 때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받게 돼 있어요. 집을 짓는 거다 보니까 거기를 까고 뭉개고 뭐 하여튼 이렇게 콘크리트도 바르고 해야 돼요. 이거는 또 이제 개발로 보는 겁니다. 개발로 가다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주택지로 난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는 협의해서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중요한데 이때 중요하게 보는 게 용도 지역이 뭔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는 아까 얘기됐던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냐 이렇게 또 하나는 국립공원이라든가 호수변이라든가 강변이라든가 경관이 수려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또 농림지역이라 이렇게 또 하나를 또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땅이 농사짓기도 별로 없고 나무도 별로 또 경관도 별로고 그렇다고 도시도 아니고 애매한 애들은 몰아갖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관리지역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갖고 들어갔을 때는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세 종류로 나눠서 관리지역 중에서도 도시화해서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놓은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보존할 가치가 좀 있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이 준하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보존관리죠. 농사 짓고 나무 심어서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써먹기 괜찮다 이런 애들은 그 농림지역이 준하는 관리를 하는 곳은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도로를 봅니다. 도로가 있어야지만 주택지로 허가를 내줘요. 개발행위 허가. 건축 신고를 할 때는 도로가 있느냐 없냐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진입도로가 4m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뭐 산지나 임야를 이제 집 짓는 땅으로 바꾸려면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전용 허가에 또 선행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또 필요한 그렇죠. 한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그나마 좀 해주는 것이 관리지역들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관리지역에서도 아무 땅이나 나오는 게 아니라 도로가 있는 땅, 그러니까 결국에 맹지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맹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신고나 허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해주세요 이건데 근데 이때 부수적으로 같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할 때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건축 신고를 하든 건축 허가를 하든 그게 같이 따라가줘야 되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축물하고가 한 번에 허가가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 복합민원을 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건축 허가하고 신고 차이는 뭐냐면 농촌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가 넘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요즘 이게 이제 60평인데 200평방미터가 넘는 집을 잘 안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 신고로 건축 신고도 내가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 면허가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신고를 하게 돼 결론은 그걸 의뢰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그걸 의뢰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시군청 주변에 보면 무슨 토목 사무소,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측량 사무소 이런 간판을 달고 하는 곳들이 그런 토지에 대한 허가를 용역을 받아서 해주는 그런 일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많은 절차가 한꺼번에 필요한데요. 그렇죠. 내가 일단 집을 짓고 싶은 땅에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밑그림부터 좀 같이 처음에 내서 그거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선은 판단을 하고 땅을 사든가 아니면 내 땅에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해야 되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서류를 띄워보면 거기에 이제 용도 지역하고 지적도도 이렇게 붙어서 같이 나옵니다. 지적도만 갖고 또 확인하면 현황에 갔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황하고 현장 확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잘 못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아니면 건축사 사무소 이런 데 미리 가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아하니 이 땅에 집이 지어질 수 있겠는가? 예,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미리 검토를 좀 받아볼 수가 있죠. 그쪽에서는 될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에 인허가관청에서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관에서도 한 부서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애매한 경우 그럴 때는 서류를 일단 접수를 해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류 접수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측량해야 되고 도면 그려야 되고 이렇게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매한 부분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결국에는 그럼 면사무소 직원들이랑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건가요? 면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군청이나 시청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면사무소는 그 하부 조직이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이고 잘하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로가 없네? 맹지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여기 도로를 깔아버리면 되는 건가요? 도로라는 부분은 일단 지목이 도로라는 것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원칙은 이제 지목이 도로여야 되는데 내가 내 땅에서 지목을 도로로 바꿀 수는 있어요. 내 땅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땅이 다른 사람 땅이었을 때는 남의 땅을 가지고 내가 도로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의 땅을 사는 방법이 있겠죠. 도로 신청했을 때 다 도로를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법에 따라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토지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예. 토지주를 만나서 그 토지를 내가 집을 짓고 살기 위한 진입도로로 좀 쓰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이거를 그 도로로 쓸 수 있게 좀 승낙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면 그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도로를 확보한 걸로 봐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토지주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 대가로 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내 땅으로 다시 원하는 대로 환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넘겨주지 않아도 땅값을 얼마를 달라든가 아니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 거의 사용승낙서를 안 써준다고 보면 되죠. 결론은 내 땅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그렇게 넘겨주진 않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도로가 필요한 땅은 요만큼인데 네. 그 땅의 필지가 이만하다면은 결국에 필지를 쪼개서 요만큼만 사고 뭐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만큼 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매매해서 그만큼 분할해서 살 수 있는데 나부터도 중간에 큰 땅에 중간에 도로 내준다고 잘라서 팔라 그러면 쉽게 팔 수는 없겠죠. 돈을 진짜 많이 뭐 몇 배를 준다든가 그랬을 때는 팔 수도 있을 거고 그 도로 몇 메타를 확보하기 위해서 큰 땅을 다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마당이 넓은 집이 이래서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엔 대지를 사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대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없는 그러니까 지목만 대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이런 건 안 봐도 되는데 건축법에서 건축신고를 하려면 건축법에서 똑같이 또 4m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건축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도로를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지라고 해서 100% 안전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결국에 이 도로 있는 땅, 그러니까 결국에 도로가 맹지를 피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 되겠네요. 민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골치 아파하고 결론은 생활을 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게 도로입니다. 그냥 우리가 길만 뚫어놓은 옛날 흙포장길이든 아스팔트든 아니면 시멘트만 덮어둔 도로든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의 도로로 그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마을 도로들이 3m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 하나 짓는 정도 그런 정도의 개발이라 그랬을 때 그럴 때는 4m가 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융통성은 좀 있다. 김경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